강철의 사나이로 불린 남자. 하지만 그 강철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죠. 혁명의 영웅에서 피해 독재자로,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이 만든 미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남자. 공산당 최고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의 이야기입니다. 1878년 가난한 구두 수송공 집안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본명 이오시프 주가시빌리, 훗날 스탈린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소년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았지만 성격은 매우 거칠었고, 가난과 폭력 속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걸 일찍 배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종교보다 혁명에 끌렸고, 반정부의 전단을 뿌리다 결국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혁명가가 되기로 결심하죠. 이후 노동자들의 파업을 조직하고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며 자신에게 스탈린, 즉 강철의 사나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산당의 노동 현장을 누비다 그는 당 서기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겉으론 충성스런 행정가였지만 속으로는 인사권을 이용해 차근차근 자신의 권력을 쌓아갔죠. 그리고 1924년 공산당 권력 1인자 레닌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스탈린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죠. 레닌의 후계자라고 불리던 트로츠키와 경쟁자들을 차례대로 숙청하며 결국 공산당 1인자, 즉 소련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가난한 신학생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인생. 그는 제국을 움직이는 강철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Понятно, что все эт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должны облегчить работ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не пришедших еще к власти. Да здравствуют наши братские партии.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이제 소련의 절대자가 됩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면 장군이 사라지고 가족이 사라졌죠. 1934년 스탈린의 오른팔이던 세르게이 티토프가 의문의 암살을 당합니다. 그날 이후 스탈린은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 내가 암살의 대상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 사건을 빌미로 반혁명 세력을 색출한다며 대숙청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피해 숙청. 처음엔 스탈린의 권력을 위협하는 상대들을 제거했지만 곧 장교, 과학자, 예술가, 평범한 시민까지 숙청의 대상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번 밀고 당하면 끝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감시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끌려간 사람은 고문실에서 자백을 강요받았고, 거짓 자백을 한다 하여도 그 이후에는 죽음뿐이었습니다. 피해 숙청으로 희생된 이들의 수는 무려 12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없애고도 스탈린은 조금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대 세력을 숙청했지만 또 다른 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결국 세상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스탈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함이 병적인 망상으로 번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었죠. 권력의 정점에 선 스탈린은 점점 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자신의 곁을 지키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음식의 시식. 스탈린은 식사할 때마다 시식관에게 먼저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혹시 모를 독이 들어있어 자신이 독살당할까 의심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미행에 대한 두려움. 스탈린은 외출할 때 늘 이동 경로를 바꿨고 한 번 갔던 길은 두 번 다시 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만 찾아다녔습니다. 누군가 미행을 해 자신을 암살할까 두려움 때문이었죠. 세 번째, 스탈린과 대역. 일각에서는 대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스탈린이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해 스탈린 자신과 얼굴, 외모, 목소리까지 비슷한 사람들을 뽑아 교육하고 훈련시킨 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의 연설이나 시찰 등 공개석상에 스탈린 자신을 대신해 보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소련 정기 자료에서는 스탈린 사망 뒤 스탈린 측근이 농담처럼 이제 대역들도 해고해야겠네 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스탈린은 어느 날 신문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 울프 메싱. 그는 당시 소련 내에서 신비한 초능력을 가진 자로 널리 알려져 유명세를 타던 사람입니다. 스탈린은 그를 크렘린 궁으로 불러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나로 착각하게 만들어 이 궁의 경비를 통과해보라. 그런데 놀랍게도 메싱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크렘린 궁을 통과했습니다. 스탈린은 그에게 어떻게 궁에 들어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울프 메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마주치는 경비원들에게 일종의 전자기파를 보냈습니다. 스탈린 장군이 오고 있으니 통과시켜야 한다 라고요. 이 일로 스탈린은 울프 메싱을 맹신하게 됐고 후에 비밀 별장을 지은 뒤 울프 메싱에게 자신을 찾아보라고 명했고 울프 메싱은 어려움 없이 스탈린을 찾아 모두가 놀랐다는 설도 전해집니다. 그 이후 스탈린은 크렘린 궁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경비와 요새조차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의 공포는 현실의 벽이 되었죠. 스탈린은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자신만을 지키는 요새를 짓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새로운 명령을 내리죠.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요새를 지어라. 그렇게 시작한 것이 모스크바 외곽의 비밀 별장, 일명 쿤체보 다차입니다. 스탈린은 극비리의 일을 추진했고 공사 현장 감독에게 최대한 찾기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치 선정, 설계, 건축에까지 직접 참여했죠. 이 별장은 모스크바 근처 숲속 깊은 곳 15만 평 부지의 한가운데 지어졌습니다. 이곳을 가려면 도로는 S자 형태로 마구 굽어져 있고 차량으로 이동 시 시속 40km 이상 달릴 수 없게 만들었고 한번 길을 잘못 들어가면 여러 갈래의 길로 빠져나와 되돌아올 수 없는 복잡한 구조의 숲길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죽음의 미로라 불렀습니다. 이곳에 지은 별장 내부는 그보다 더 기괴했습니다. 별장 내에는 서로 똑같은 4개의 방이 존재했고 서로 연결된 비밀 통로와 방탄문까지, 심지어 4개의 방은 인테리어와 조명 위치까지 모두 똑같이 설계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암살을 위해 침입하더라도 스탈린이 어디에서 자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의 요새는 완벽했고 스탈린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그 별장이 스탈린을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1953년 2월 28일 밤, 스탈린은 여느 때와 같이 그의 측근인 베리아, 말렌코프, 후르쇼프와 같이 영화를 보고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홀로 모스크바 외곽 비밀 별장, 일명 쿤체보 다차로 향했죠. 다음 날인 3월 1일 아침, 스탈린은 오전 10시경 참모들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해야 하지만 그날은 보고도 받지 않고
평소처럼 지시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스탈린을 지키던 경호원들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감히 문을 두드리거나 열지 못했습니다. 지도자가 자는 동안 그 잠을 방해한 사람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했습니다. 오후가 돼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경호원들은 불을 켜봤지만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밤 10시경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고 침대 밑에는 스탈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뇌졸중으로 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죠. 참모 중 한 명인 베리아가 도착했지만 이미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의사를 불렀지만 스탈린이 만든 꼬불꼬불한 도로와 시속 40km 이상 달릴 수 없는 구조, 또한 별장의 특이한 집 구조 때문에 의사들이 도착하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는 4일 동안 혼수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리에 누워 있었고 1953년 3월 5일 새벽 스탈린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를 죽인 건 암살자도 반역자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망상이었죠. 그가 만든 공포의 체제가 마지막엔 본인 자신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스탈린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소련 전역은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죠.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없는 이 세상,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스탈린 사망 이후 그의 후계자들은 그가 남긴 권력 구조를 정리하느라 오랫동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권력은 흔들렸고 그가 만들어 놓은 두려움의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역사는 스탈린을 히틀러와 함께 20세기 최악의 독재자로 기록합니다. 그는 혁명을 완성했지만 자유를 파괴했고 국가를 세웠지만 인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가 만든 공포의 요새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망상에 갇혀 죽은 나약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세상대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